용인시에 있는 임야입니다. 평수는 1068평이고 캠핑 교외로 하면 연매출 53억 1849만원, 캠핑장으로 하시면은 21억 7971만원 연매출입니다. 이거와 중복되게 텐트 고깃집, 캠핑장에서, 캠핑교회에서 텐트 고깃집 중복적으로 하실 수 있는 복합사업입니다. 62억 5천만원 연매출. 땅값은 18억에 들어가는 비용, 낙찰가, 그리고 또 해결해야 되는 문제 있습니다. 그거 포함하여서 땅값으로만 들어가야 되는 돈 18억 투자하시면 땅 가치만으로 330억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땅의 모양을 먼저 보시면 이 땅 낙찰받고 나서 어떻게 활용 개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토목적인 설명을 드립니다. 땅은 여기 나들목 IC에서 여기까지 금세 들어오죠. 교통편의성도 좋고 땅의 상황을 보면 풍수도 좋습니다. 능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풍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 안 들어오죠. 직통으로. 그리고 북쪽으로 들어오는 바람도 능선들이 모두 차단하고 있고 남쪽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도 차단되고 동쪽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 갈라치면서 들어오죠. 그러니까 직통으로 들어오는 살바람 맞지 않는 풍수 좋은 곳이고 간격 넓잖아요. 사계절 햇빛 잘 들어오고 바람 유통 잘 되는 직통으로 들어오는 살바람 안 들어오고 사계절 햇빛 잘 들어오고 사계절 생기 유통 잘 되는 풍수 좋고 건강한 땅입니다. 땅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여기는 전원주택입니다. 외지인들 들어와서 전원주택 짓고 사시는 땅이고 그 도로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 또는 중간에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땅은 능선을 포함한 대략 이 정도 되는 땅입니다. 내 땅은 대략 이 정도 되는 능선을 포함한 땅이고 여기에 야영장 전개하면 내려다보는 숲세권 뷰, 편안한 뷰, 그리고 능선에서는 이렇게 멀리 탁 트인 산뷰와 주변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환경 1등급입니다. 자연 그대로인 땅이고 해당 용인시 개발허가 20% 기준으로 내주는데 요 색깔 개발 가능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땅 해당 물건지입니다. 가운데 밭, 우측에 기와집, 그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는 맹지입니다. 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 부분이. 저 기와집, 밭, 차 2대 있는 그 뒤쪽 임야에서부터 능선까지 전부 내 땅입니다. 드론 촬영 20대 청년이 하고 있는데 참 잘하죠. 이 20대 청년은 드론 아주 부드럽게 촬영 잘하고 있습니다. 자, 내 땅은 요겁니다. 능선 포함하고 중등선까지 요게 내 땅입니다. 이쪽으로 좀 더 가요.
예, 내 땅은 능선 포함한 요겁니다. 캠핑장인데 법 적용은 숲야영장 법 적용을 받아서 오픈하게 되는 숲야영장입니다. 일반 캠핑장 바닥에 아무도 없는 햇석 깔아놓고 데크 치는 캠핑장 아니고 숲을 활용한 나무 사이사이에 야영을 할 수 있는 숲야영장으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해당 물건지는 요겁니다. 해당 물건지 이건데 요 땅이 핵심이에요. 도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 땅을 걸쳐 들어가야 되니까 이 땅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땅으로 바뀝니다. 그 정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 땅은 이건데 내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 땅 한 필지가 막고 있는 이 땅을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부분이 요것이고요. 내 땅 지금 막혀 있잖아요. 이 부분이 타인 땅으로 한 필지 막혀 있습니다. 내 땅은 능선, 그 가운데 골짜기 능선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여기는 완만한 좋은 땅들 나오고 여기도 다 내려다보는 뷰죠. 이렇게 옆에 한 필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차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가려면 그 부분이 요거예요. 요 밭. 요 텐트 쳐놓은 요 땅, 요거를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문제는 크게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내 땅은 요거고 이 큰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타인 땅이 이렇게 막혀 있는 이 부분을 대토를 하셔서 이 주변에 이분 땅으로 대토를 한 2배 정도 주시고 이거 내 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가게 작업을 하시면 비용 대비 가성비 대비로 330억짜리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그런 전문적인 설명을 드립니다. 땅과 함께 쇠망을 매일 밤 7시 또는 그 전후로 매일 밤 7시에 영상이 1개가 공개가 되고 있고 그 전 또는 그 후로 1개 이상 영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 1월 15일 이후서부터 전문적인 토목 활용에 대한 설명 드리는 이러한 영상 매일같이 1개 이상, 1000개 이상 올린 유튜버입니다.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유료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낙찰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영상은 유료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들 1년 가입비와 제 사비를 투입해서 만드는 영상이기 때문에 입찰 상세 정보는 제공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못 드립니다. 그 이유는 전문적인 설명을 하면서 입찰 상세 정보까지 드리면 낙찰가 엄청 치솟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과 함께 새 희망을 들어오셔서 영상 꼼꼼히 보시고요. 아래로 쭉 내리시면서 주제별로 보시는데 캠핑장 많이들 관심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캠핑장, 숲야영장 별도의 꼭지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캠핑장과 숲야영장은 단어가 벌써 틀리죠? 일반 고객 입장으로는 똑같이 캠핑장이에요. 그런데 캠핑장 오픈하는 법과 숲야영장 오픈하는 법이 틀립니다. 그 법 적용이 틀려요. 캠핑장보다 숲야영장 오픈하는 법이 좀 더 수월해요. 장단점은 있어요. 아무튼 일반인이 느끼에는 둘 다 캠핑장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캠핑장으로 오픈하느냐 숲야영장으로 오픈하느냐 법 적용이 틀리고 캠핑장은 너무 많죠. 숲야영장은 쉽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왜 그렇죠? 큰 산을 일반인이 가지고 캠핑장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나라가 고기림에서 캠핑장을 숲야영장으로 운영하는 경우들은 여럿 있잖아요. 캠핑장 경쟁력, 가격 경쟁이나 서비스 경쟁, 시설 경쟁입니다. 결국은 가다 보면 도시에서 장사하는 상권 경쟁, 인테리어 경쟁 하듯이 숲을 활용한, 자연을 활용한 야영장은 흔치 않아요. 나라에서 하는 거 빼놓고는. 그러니까 숲야영장은 존속, 지속 가능한 미래 사업인 것입니다. 캠핑장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여기에 올라간 영상들은 각각의 땅별로 숲야영장으로 캠핑장으로 오픈하는 경우 매출, 캠핑교회로 오픈하는 경우의 매출 두 가지 비교, 투자비, 개설비, 손익분기점까지 상세히 설명드리는 영상이니까 보시고요. 컨설팅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여러분들 물건 직접 찾고 임장 가보시고 그 기회비용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는 회원님들 분포를 보시면 사회 상류층들입니다. 소득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 그런데 그분들이 제게 유료 컨설팅 가입을 하시면서 가입비 뭐 1,000만 원 이렇게 내시면서 가입하시는 이유들이 몇백만 원에서 1,000만 원씩 기회비용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이 물건 찾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제게 가입하시는 게 아니라 그 기회비용을 생각을 해보니까 1년 동안 가입비 내고 전문적인 정보 도움 받는 것이 싸다 판단하셨기 때문에 제게 도움을 받는 거예요.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여러분들 예산용도 지역평수에 맞는 물건 정보 찾아드리고 추천드리고 입찰 낙찰 모든 거 다 도움 드려요. 여러분에게 훨씬 유익합니다. 그 얼마 되지 않는 비용 지불하시고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훨씬 유익하고 이득입니다. 공부가 되는 영상 1시간에서 3시간짜리 임야개발 컨설팅 해드립니다. 수백만 평 땅 모두 탁월한 결과 보장해드려요. 대형 평수 임야 개발 활용 추진해본 경험이 없는 설계사무실은 대형 임야 개발할 수 없습니다. 법 적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를 상세히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요. 낙찰 물건들 전국 모든 물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찾는 지역 땅 나오려나 그렇게 기대하시면서 시간 보내시는 것보다 이 사람 전국 물건 모두 다 다뤄주니까 매일 1개 이상 작년 1월 15일 오픈 후에 1개 이상 지금까지 1,000개 이상 올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산용도 지역평수에 맞는 전국 물건 모두 다 찾아드릴 수 있어요.
내가 가입하면은 내가 원하는 물건 다 찾아줄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 들으시는 분들은 영상을 꼼꼼히 보세요. 인기 동영상, 동강뷰 1679만원짜리 공매 물건이에요. 부동산보다 경매가 싸서 하시는 거죠. 경매보다 공매가 훨씬 더 싸잖아요. 그 훨씬 더 싼 공매 1679만원짜리 2억 3,333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제 영상 보고도 낙찰 받으신 거예요. 인기 동영상 처음부터 보신 분들 다 증인이지 않습니까? 정보 다 제공해 드렸잖아요. 입찰 정보까지. 그랬더니 너무나 낙찰가가 치솟는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유료 컨설팅 회원 가입하셔야 정보 드리는 거로 전환이 된 점 양해하시고, 도움 필요하시면 여러분도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기여비용을 생각해 보세요. 땅 개발, 활용, 매각, 컨설팅 해드립니다. 질문하시는 방법은 성함 밝히시고 지번용도 문자 주시기 바라요. 전화 사절합니다. 땅 소유주 활용 개발 매각 상담해 드립니다. 못 쓸 땅은 없습니다. 산지연금 가능한 임야 꼭지가 따로 있고요. 산은 공적인 기능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유권, 재산, 규제가 많잖아요. 그거를 조금이나마 보완해주는 제도가 산지연금 제도인데, 전국 국일인관리소 27개에서 매년 산지연금 예산을 책정해서 매수를 하는데 그 금액이 너무 작습니다. 예산 대폭적으로 좀 확장할 필요가 있고요. 늘려야 됩니다. 너무 작아요. 림수나 인간은 숲속에 들어가서 자연에 순치해서 최소한의 개발 활용을 하고 나머지 자연이 주는 혜택을 누리는 게 좋겠다라는 제 자연을 대하는 철학을 반영한 용어가 림순화입니다. 뱅지 완전 정복해드립니다. 공매 권리 분석 어려워요. 법무사도 돈 받고 안 해줘요. 망신당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꼭 보시기 바라요. 특히 부동산 하면서 제 영상 도적질 하시는 분들 경고합니다. 하지 마세요. 영상 이렇게 꼼꼼히 보시고 낙찰받은 물건들 보시면 전국적인 지역적인 분포와 함께 예산 1억 가지고 움직이시나요? 그럼 감정가 3억에서 5억짜리 입찰 사정권이에요. 3억은 당연히 입찰 사정권이고 5억도 당연히 몇 번 떨어지면은 1억 가지고 입찰 보실 수 있습니다. 예산 5천만 원 가지고 움직이시나요? 그러면 감정가 1억 5천은 당연하고 감정가 3억까지 몇 번 떨어지면 5천만 원 가지고 입찰 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물건을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세계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는 비용 몇백만 원에서 큰 금액 예산 가지고 계신 분들 1,000만 원 넘어가도 그 비용이 가입하시는 비용이 훨씬 싸다는 겁니다. 감정가 기준으로만 1억 원 이상 절약하게 해드리는데 그 가입비, 그건 그야말로 푼돈이지 않습니까? 기회비용을 생각을 해보시고요. 가입하시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소득 상위 계층에 신분적으로도 상위 계층인데 그분들이 그런 거를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한가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보시는 거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고 직장 다니시면서 경매 공매 하시는 분들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회비용을 따져보시면 훨씬 유익하다라는 거 분명하고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땅과 함께 세이망을 들어오셔서 영상 1시간 이상짜리 영상 10개 이상 꼼꼼히 보시면 아, 이 사람 전문성도 있고 성실한 사람이구나 인정되실 거예요. 땅 낙찰 받고 나서 내 땅에 어디에 선산으로 쓸 땅이 있을까? 같이 쓰시면 좋잖아요. 땅이 크니까. 천상정은 어디에 꾸밀까? 힐링숲은 어느 공간에 할까? 가든공은 어디에 하면 좋겠다? 갤러리 뷰카페 어느 쪽에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각각의 땅의 고도 그리고 땅의 길이 도로를 어떻게 내야 되겠다.
최종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등급, 가장 어려운 까다로운 등급 통과도 할 수 있는 법 적용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여러분들 딱 낙찰 받으시고 설계사무실에 돈 내고 가입하셔야 이런 돈을 받고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 지금 무료로 보고 계시죠? 내 땅에 어떠한 나무 자원이 있고 그 나무 자원을 활용하면 어떤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지 각각의 땅의 위치별로 구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토목 활용에 대한 설명, 수백만 평 땅 모두 탁월한 결과를 보장해 드립니다. 이런 영상들이에요. 이런 영상들 1시간 이상짜리, 1시간 이상짜리만 골라서 10개 이상 보시면 판단이 쓰실 겁니다. 아,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을 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쓰실 거예요. 그렇게 쓰신 분만 그때 전화 일절 금지니까 전화하실 수 없고, 지역 어디냐 공개하지 않는 거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밥 먹자, 차 한잔하자, 만나자. 왜 그렇죠? 전문적인 도움 받으시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공짜로. 그렇죠? 밥 한 번 사주고 차 한잔하면서 사절해요. 컨설팅 비를 지불하시면 만나드려요. 다. 모든 것은 다 시간 아닙니까? 그런 거를 왜 공짜로 가져가시려고 하시죠? 전화 일절 금지니까 전화하실 수 없고 문자로만 예산용도 지역병수 밝히시고 문자 보내세요. 그래야지 제게 일정 금액 돈이 들어온다고 해도 아무나 회원으로 안 받습니다. 예산용도 지역병수가 타당해야 제가 회원으로 받고 그런 물건을 찾아드릴 수 있잖아요. 예산 1,000만 원 가지고 가평에 10,000평 이상 땅 찾아달라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런 땅은 없어요. 그런 분은 회원 가입하실 수 없죠. 예산용도 지역평수 타당해야 회원가입이 허락이 됩니다. 예산용도 지역평수 아직 확정되지 않고 나도 땅 하나 가져볼까? 일절 금지예요. 저한테 문자, 전화 일절 금지입니다. 하실 분만 하세요. 매일같이 전화, 문자 너무나 많이 오기 때문에 꼭 하실 분들만 하십시오. 성함 밝히세요. 성함 못 밝히시는 분들 문자 하지 마세요. 성함 밝히시고 예산용도 지역병수 밝히고 유료 컨설팅 가입 안내 해달라 문자 보내시면 통과되시는 분들 대한민국 최상급 도움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영상들이에요. 꼼꼼히 보시면 공부가 됩니다. 공매금의 물건을 수산으로 국토균형 발전 6차 산업까지 가자. 좋은 땅 낙찰받아서 전국에 흩어져서 살자. 그 목적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림녹화 성공한 대단한 국가죠. 그 자연을 활용한 전문적인 영상을 설명을 드리면서 두 가지 입법을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6차 산업 치유복지 입법, 또 하나는 숲치유복지바우처 입법. 뜬금없이 입법 무슨 소리냐? 예, 저는 인터넷 신문사, 공약뉴스 신문사 발행인입니다. 공약뉴스는 공약 걸고 나오는 직선 정치인들 공약 얼마나 잘 지켰는지, 특히 국회의원들 입법기관입니다. 매달 한 300만 원 정도 입법 보조비 받아요. 그럼 법도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다 체크해서 다음 총선에 나오면은 성실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투표해서 뽑아줘도 된다, 떨어뜨려야 된다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신문사 발행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낙찰받은 땅에 두 가지 입법 추진하는 역량이 제게 충분하게 있습니다. 6차 산업치유복지임업농업법 입법은 네덜란드에 가면 케어, 팜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케어, 치유가 되면 팜, 임업농업업 현장에서 그럼 나라에서 복지비를 지원해 줍니다. 여러분들 옆에 주간보호센터 등등 있죠. 복지적으로 복지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 많잖아요. 자연 속에서 6차 산업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세금도 내시잖아요. 일자리도 창출하고 경제 행위도 하면서 그 6차 산업은 별거 없습니다. 우리 과거에 국민학교 때 소풍 갔죠? 딸기밭으로 따서 먹었잖아요. 그거 6차 산업이에요. 과거에는 그냥 딸기만 따서 먹었죠. 그런데 그 딸기를 가공해서 주스로 만들어서 파시면 6차 산업이죠. 그건 뭐 어렵습니까?
잼 만드는 방법, 딸기잼 만드는 방법, 강의하면서 같이 만드는 방법, 강의하면서 잼 만들어서 파시면 6차 산업이에요.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굳이 장치 산업으로 와인 만드는 공장, 그런 것만 6차 산업이다? 그거 아닙니다. 버섯 농장, 버섯 재배 하시나요? 그러면은 누구나 다 자연 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죠. 그런데 대부분 뭐 소일거리로 뭐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파시면 1차 산업이고, 체험과 경험을 같이 공유하면서 매출을 올리시면 6차 산업이 되니까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치유가 일어났다. 치유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다 있잖아요. 건강에 대한 문제, 대화에 대한 문제, 말하는 거, 관계성, 생각하는 부분, 정서적인 부분, 모든 사회생활 하는데 너무 과하거나 너무 마이너스거나 너무 긍정적이거나 너무 부정적이거나 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단점들이 자연 속 6차 산업 현장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어진다면은 최고의 가치 일을 여러분들이 하신 거죠. 나라에서 해야 할 최고의 가치가 국민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하게 나라에서 복지비를 지원을 해줘야죠. 치유복지비. 그 입법을 위해서 하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내 땅 숲치유 복지바우처 쿠폰인데 우리나라 산이 64에서 65%, 광역으로 보면 75%입니다. 그 산은 민둥산 전국적으로 산림청 주도하에 산림계가 자발적으로 조성이 되면서 민둥산을 산림녹화 성공한 대한민국 대단한 국가 아닙니까? 그 숲을 활용을 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렇게 복지적으로 활용한다면 대단한 가치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임야가 공적인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산주들한테 아무런 혜택이 들어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도 소득 일부 계층에 나라에서 숲치유 복지바우처 쿠폰을 줍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너무 작아요. 전 국민에게 주자는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코로나 겪으면서 자영업자 중심으로 활용할 수 있게 코로나 상생자금 지원을 해줬을 때 경제 잘 돌아갔죠. 선순환이 이루어지잖아요. 일자리 유지되고 자영업자 망하지 않고 세금 다시 내게 되고 그런 거와 같이 내 땅 숲치유 복지바우처 쿠폰을 전 국민에게 주면 그거를 받은 국민들이 우리나라 산이 64에서 65%, 광역으로 보면 75%인데 그 산에 가서 쉬러 가는데 내 땅에도 내가 낙찰받은 땅에도 와서 그것을 누리게 된다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를 위해서 본 방송을 하는 거예요. 내 땅 숲치유 복지바우처 쿠폰을 낙찰받은 여러분들 땅에만 와서 그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입법이 아니라 전국 모든 산에 균일하게, 균등하게 그 혜택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바로 여러분들이 낙찰받은 땅에도 숲치유 복지바우처 쿠폰을 받은 국민이 여러분 땅에도 와서 소비하게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굳이 수도권에 3천만 명 이상 몰려 살 이유 있을까요? 제가 전국 임야 보러 다니면서 갈수록 도로망이 좋아져요. 전국 어느 산 앞에든지 도로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 땅 안에 임도가 있냐? 사도가 있냐? 한 그 정도만 확인하시고 도로만 연결하시면 택배 어떻게 들어오죠? 하루가 다르게 광속으로 경쟁하면서 들어오잖아요. 핸드폰 어때요? 세계 최고로 잘 터지지 않습니까? 아주 특별한 큰 산속에 콕 들어가지 않는 한 핸드폰 다 터집니다. 그러면 산 낙찰받아서 들어가서 사셔도 도시 생활 편히 누리던 거 다 누리실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굳이 수도권에 몰려 살 이유 없다 이겁니다. 좋은 땅 낙찰받으셔서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국토균형 발전 이루자고요. 그 목적을 가지고 경매공매 물건을 바탕으로 제가 방송을 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남들 다 하듯이 입찰 정보 제공하고 경매지 읽어주고 토지 이용 계획 읽어주고 대단하듯이
대단하다는 듯이 말소기준 권리 없어진다 이런 말도 저는 안 하잖아요. 말소기준 권리 없어진다는 말을 왜 합니까? 문제없는 물건만 찾아서 방송하면 그런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제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고요. 새로운 길은 가는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역사는 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브랜드 사업들이 있는데 캠핑교회 사업은 캠핑장 사업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내 땅에 와서 내 땅, 내 캠핑장에 와서 캠핑하면서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면 일반 캠핑장은 연매출이 한 6개월 정도 일어난다고 보셔야 됩니다. 여름 성수기 전후로. 겨울에는 다 쉽니다. 다 문 닫아요. 그런데 캠핑교회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매주 교회 가잖아요. 말씀 나눔과 교제를 매주 합니다. 그 용어는 교회마다 좀 틀린데 다락방, 순모임, 고용모임, 지역모임, 셀모임 종류는 여러 가지예요. 근데 다 똑같은 거예요. 말씀 나눔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거 하시는 분들 내 캠핑장에 유치하시면 매출 1년 365일 균일하게 나옵니다. 오늘 물건도 캠핑장으로 오픈하시면 1년 매출 21억 7,971만 원인데 캠핑교회로 오픈하시면 2.44배 매출이 더 나와서 53억 1,849만 원 가능해요. 어떤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셔도 하실 수 있습니다. 캠핑교회. 제가 쓴 책입니다. 제이머 신학언론 교보문고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경우를 쓴 책이에요.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예배자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 천지를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창세기 1장 26, 27, 28절에 계획적으로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먼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축복명령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는데 기독교계에서는 신학적으로 이것을 문화혁명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전혀 다른 개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계획적으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복을 먼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좋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라는 축복명령 하나.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라는 축복명령 하나.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세 가지가 축복명령인데 이 축복명령을 기독교계에서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용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논증이 안 돼 있고 이 부분을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노아 홍수 사건 일어났죠. 중간에 노아 홍수 사건이 왜 일어났어요? 창세기 5장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영적인 기능을 주셨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기능을 육체에 전달하기 위한 중간 매개체로 혼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 혼, 몸, 화살표대로 의사결정 패턴이 흘러가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사결정 패턴인데 창세기 5장을 보면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죄악을 저지르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시면서 아, 영이 없어졌네. 육으로만 사네. 그렇게 한탄하시면서 홍수 사건을 예정을 하시고 모두 노아와 그 노아 방주에 들어간 생물들을 제외하고 다 멸절시키는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러고 나서 홍수 사건 후에 창세기 9장 1절서부터 보시면 아주 중요한 기록이 있는데 처음에 축복 명령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세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창세기 9장 노아 홍수 사건 후에 노아와 새롭게 언약을 하는 장면이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정복하라와 다스리라라는 왕권이 빠집니다. 그리고 충만하라라는 말이 창세기 9장 1절에 충만하라 한 번 나오고 창세기 9장 7절에 번성하라 요거는 충만하라랑 같은 뜻입니다. 충만하라만 두 번 반복하시고 없어져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왕권이. 이 왕권이 왜 없어졌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논증하고 찾는 것으로부터 기독교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해답은 욥기 앞부분에 사탄이 욥에 대해서 그 시험을 하려고 하나님과 짬짬이 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욥이 내가 그렇게 잘해줘서 부자가 되게 하고 그 아내와 자식들 모든 복을 줘서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너가 한번 해봐라 하고 사탄하고 짬짬이 하는 사건이 나오죠. 거기에 해답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죠. 그럴 때 복음서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아주 특이한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아주 특이한 장면이 나오는데 사탄이 예수님 시험하시면서 두 번째로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한테 나한테 절하라 라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때 사탄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4장 5절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누가복음 4장 6절에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줄게. 사탄 이 예수님한테 너 나한테 전하면은 너한테 줄게. 그런데 그 근거가 뭐예요?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사탄이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런데 사탄이 이 모든 권위와 영광 내게 넘겨준 것이 되었다라고 명시적으로 성경에 기록을 한 걸 보면 분명하게 그 모든 권위와 영광이 사탄에게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성경 구절들을 보면 사탄을 세상 신이라는 표현을 하는 구절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세상 권위와 영광을 누구로부터 넘겨받았겠습니까? 한 분밖에 안 계시죠. 하나님. 그러면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넘겨받았을까? 그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욥기에 욥을 시험하면서 하나님과 짬짬이하는 사탄의 그 꿍짝을 보면 충분히 어디에선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세상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넘겨주셨겠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논증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 피조세계를 하나님을 대리해서
청지기, 제사장직, 이 두 가지가 또 핵심적으로 중요한 단어이죠. 청지기, 제사장직으로 피조세계를 위탁 관리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그 권한을 주셨어요.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보편적인 가치,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그리고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왕권인데 이 왕권은 잘못 다스리면 어떻게 돼요? 갑질하는 거죠. 십자군 전쟁 같은 갑질, 전쟁 1차 대전, 2차 대전 같은 갑질, 우리 주변에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하관계의 갑질, 이런 것들 모두 정복하라 함부로 해서 생기는 폐해 아닙니까? 정복하라는 뭐예요? 청지기, 제사장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같이 공유, 공존하면서 돕는 것이죠. 사랑으로.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본체의 제2격으로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인자의 모습으로 땅에 와서 사람들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 왜 이렇게 망가졌냐? 왜 하열하냐? 너는 왜 안진뱅이가 됐냐? 너는 왜 벙어리가 됐냐? 너는 왜 눈이 멀었냐? 너무나 통렬하게 안타까워 하시면서 그 모습을 보시고 통렬하게 치유해 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밤늦게까지 사람들을 치유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정복하라는 갑질하는 거 너무나 당연히 아닌 것이죠. 그리고 다스리라는 또 어떻습니까? 이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청직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권한이 없는 대리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대리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실까에 대한 거는 성경에 66권의 상세하게 예로 다양한 경우의 수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그 부분을 최초로 제가 논중하고 쓴 책이에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복하라 다스리라 왕권 누리고 싶으신가요? 그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왜죠?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셨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그 정복하라 다스리라를 청지기 제사장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받게 되면 온전하게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세 가지 축복 명령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문화혁명이라는 단어로 신학적으로 그 주장을 하고 그거를 가르친다는 거는 너무 말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예배자상 전도인데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게 지역적으로 물리적으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성품 좋은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대부흥 대박을 쳤죠. 그랬더니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다소에 가가지고 사울을 초빙해 오지 않습니까? 사울이 누구예요? 구약의 정통한 제대로 배운 가문도 좋은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다소에 가서 사울을 초빙해 온 거죠. 요즘 용어로 하면. 그래서 공동 목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기록이 사도행전에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제자들을 가리켰다. 그 후에 다른 사람들이, 요 다른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단어가 전혀 아닌 것이죠. 누가 쓰는 호칭이에요? 타인이 당신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것은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당연히 좋은 뜻으로 세상과 구별되게 뭔가 다른 언행 삶을 보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다른 무리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써준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뭐예요? 신앙생활하는 분에게 최고의 극 존칭어가 되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내가 일컬어지면 나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의 교두보를 확보하시면서 전도를 해가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확정에 기하는 예배자 삶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물리적으로 땅끝까지 가는 것, 이게 올바른 신앙적, 신학적 전도이지, 절에 가가지고 기둥뿌리 잡고 무너져라, 당군상 모가지 자르면서 이슬람권에 가가지고 가지 말라는데 가가지고 잡혀가지고 나라 발칵 뒤집히면서 배상금 내야 되고 이런 거 하면서 가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데를 자랑 삼아 가는 기독교인들 전도 방법, 이거 좋은 겁니까? 우리나라 기독교가 평양 대부흥 운동 후에 현대사의 초창기에 가난하던 시절에 민중과 함께 했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지지를 받고 교세가 확정을 했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서부터 단독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땅, 교회 건물 대형 그렇게 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신약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가 어느 땐 가서부터 교회의 주인이 되는 때가 됐죠. 그리고 나온 아주 한심한 단어가 또 뭐죠? 평신도라는 단어. 이 평신도라는 단어는 기독교가 프로테스탄트 종교운동을 하면서 촉발되었던 거와 괴를 같이 하는 것인데, 물론 면죄부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구교, 그러니까 카톨릭인 그 사제와 일반 성도 간에 엄밀하게 따지면 신분적인 그 구분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성경 일반인들이 못 보던 시대도 있었잖아요. 평신도라는 게 뭐예요? 그거 처음으로 주장하신 오카노 목사님, 저는 그분 참 원망해요. 왜냐하면 그분 굉장히 탁월하신 그 목회 사역을 하신 분인데 평신도를 깨운다, 뭐 그런 책도 쓰셨거든요. 평신도라는 단어가 뭡니까?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사주해서 만든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죠? 여러분들 평신도이십니까? 목사님은 강단 위에서 강론하시고 당신은 밑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듣는 그러한 관계가 평신도입니다. 그런 평신도인 관계를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전도하라? 이거 어불성설이에요. 평신도는 없어져야 되는 단어입니다. 왜죠? 목사와 성도는 똑같죠. 직분상 구분되어진 것일 뿐이죠. 그런데 어느 땐 가서부터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저 끝에 앉아있는 성도 얼굴도 잘 안 보이는 그 대형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권위가 생겼죠.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평신도라는 단어가 튀어나왔어요. 그거는 구교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랑 똑같은 사건입니다. 평신도, 이런 단어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똑같은 성도예요. 목사와 성도, 우리는 똑같은 신분입니다. 직분상 하는 역할만 다를 뿐이지. 그러면 평신도라는 단어가 없어지면은 어떠한 단어를 써야 되냐? 예, 성경을 근거로 우리는 항상 주장하고 판단해야 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군사된 종, 요 네 가지 단어 말고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은 평신도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까?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일반 구약의 군중들을 중보해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신약의 중보자는 인간이 중보할 수 있습니까?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시잖아요. 성경을 근거로. 그러면 제사장직이라는 중보자 그거 의미를 다른 각도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전에는 어떠한 거였죠?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갔죠. 딱 한 사람,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만 속죄제를 드릴 때 한 번만 성전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 성막, 성 안으로. 그런데 그 성막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찢어졌다라는 사건은 이제 만인 제사장 시대가 도래했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다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이세요? 저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기분 나쁘세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가지신 최고 1등 지존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종 어떠십니까? 종이라는 단어에 기분 나쁘세요? 좀 더 전투적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된 종 어떠십니까? 기분 나쁘세요? 그거는 각자 신앙의 레벨 수준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책이에요. 제이머 신학원론은 크라운판이에요. 일반 책보다 크기도 큽니다. 상권중권 학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재고 만들어 놓고 파는 책이 아니라 주문하시면 그때부터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친환경책 교보문고에서만 주문하실 수 있어요. 기독교 개혁을 위해서 만든 책입니다. 여러분들 신앙 올바로 하기 원하세요? 성경 내 마음대로 보지 마시고 성령의 조명하심 하에 제대로 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되면 성경을 뭡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책이죠. 살았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골수를 쪼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캠핑교회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셔도. 매출이 2.44배나 캠핑장보다 더 나오는데 어떤 거로 하시겠습니까? 함께 하실 수 있는 브랜드 사업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제가 경매국민 물건을 수단으로 새로운 길을 가기 시작한 겁니다. 새로운 길은 가는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제가 가기 시작했고요. 새로운 역사가 되려면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 식견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가 되니까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어온 촬영은 20대 청년이 하고 있습니다. 20대 청년은 드론 촬영 아주 고수죠. 잘합니다. 내 땅 앞에는 저렇게 전원주택 단지들 들어와 있고요. 모두 외지인들 들어와서 형성된 집가 비싼 용인 땅입니다. 네, 여기 요 나들목에서 내 땅까지 들어오시면 돼요. 금세 들어오죠. 교통편의 접근성 아주 좋은 곳에 있잖아요. 여기에는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있다는 거는 뭐예요? 예, 아주 땅이 안정적으로 좋은 곳이라는 거죠. 여기 아파트들 보시고. 내 땅은 캠핑장이 아니고 숲 야영장으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저쪽엔 저수지도 있고요. 풍수 좋은 곳입니다. 내 땅에서 이렇게 탁 트인 산뷰, 개활지 뷰를 조망할 수 있는 숲 야영장입니다. 아, 예. 이 부분이 핵심인데, 내 땅은 요렇게 뒷부분인데, 내 땅 들어가려면은 타인 땅이 여기 이렇게 한 필지가 있어요. 요거 대토하셔서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고, 이미 저 땅 주인과 그 부분은 얘기가 됐습니다.
내 땅은 이겁니다. 능선을 포함하고 있고요. 내 땅 정상에 정산 라인 한 8분흥선, 7분흥선까지 가면 모든 것들이 다 내려다 보이는 아주 전망 좋은 뷰가 나오는 거죠. 저 숲 사이사이, 나무 사이사이에 전개하는 캠핑장이에요. 숲 야영장입니다. 일반 캠핑장 아닙니다. 저 앞에 나들목에서 내 땅까지 금세 들어옵니다. 내 땅은 이겁니다. 땅의 음영과 등고성과 골짜기, 능선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내 땅입니다. 여기 이렇게 능선이죠. 여기는 약간 골짜기고 여기도 골짜기고. 요거 내 땅입니다. 이렇게 여기 땅 하나 대토해야 됩니다. 그 땅 하나 대토하면 330억짜리 땅으로 만들 수 있어요. 땅의 가치만. 내 땅 앞에는 저렇게 전원단지들 들어와 있습니다. 저 앞에 나들목에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나들목 건너편은 생활편의시설 모두 다 있고 거기에는 초등학교도 있고 주변은 이렇게 산입니다. 저 건너편에도 아파트 단지들, 거기가 시내 중심이에요. 첩첩 산을 조망할 수 있는 땅입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오는 도로 조건 보시겠습니다. 도로는 건축개발, 캠핑장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넓은 도로입니다. 교행 충분히 가능하고 중간중간 피행 공간도 충분히 많고 캠핑장 허가 나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도로 조건입니다. 네, 저 앞에 흰색 승용차 세워진 그 앞에 땅부터가 대토해야 되는 땅이에요. 요 땅 걸쳐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망쳐놓은 거. 요 땅 한 필지를 대토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여기 땅 주인과 얘기가 됐습니다. 땅 낙찰 받으시면은 대토해서 내 땅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330억짜리 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땅만으로. 아, 근데 여기 주변에 들어갈 곳을 못 찾겠어요. 예, 용인시에 있는 임야입니다. 만 68평이에요. 텐트 고깃집 62억 5천만 원 연매출.
동시에 캠핑교회 연매출 53억 1849만원. 그러니까 캠핑교회로 하시면 캠핑교회 연매출 53억 1849만원과 텐트 고깃집 62억 5천만원 합해서 1년 115억 6849만원 매출 올릴 수 있고, 캠핑장으로 하시면 21억 7971만원 캠핑장 매출과 텐트 고깃집 62억 5천만원 매출 합해서 연매출 84억 2971만원 매출이 가능합니다. 어떤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캠핑장과 캠핑교회. 이 땅 들어가야 되는 총 낙찰가 포함해서 대토해야 되는 비용 18억 보고요. 18억 투입하시면 땅 가치만으로 330억짜리 땅을 만들 수 있는데, 먼저 숲 야영장을 하시면서 텐트 고깃집 동시에 운영하시면서 수익 사업을 하시다가 나중에 전원단지로 개발을 하게 되면 돈방석에 올라갑니다. 그때는 1000억 가치 땅이 되는 거죠. 처음부터 전원주택 질 수 있는 땅으로 만들 수 없으니까 일단 숲야영장은 허가가 나니까 숲야영장으로 허가를 받으셔서 운영을 하시다가 용도를 조금 높이셔서 전원주택지로 만드시면 대박당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부분 여러분들 화면 멈추시면서 꼼꼼히 보시면 이 기준을 가지고 땅 판단하시면 됩니다. 입자리에서 체크해야 할 항목들이에요. 위험성. 가장 중요하죠. 산사태 수해 기타 재해 위험성. 그 다음에 물, 상수도 들어오는지, 답적전자원에 기타 작물 재배용 관정 얼마나 뚫려야 되는지 순서예요. 두 개 먼저 보겠습니다. 이 땅 산사태 등급 4등급 41, 3등급 32, 평균용사 10도에서 15도인 평이한 땅입니다. 30도 이상 19.07, 23도 이상 23.74, 상수도 들어오고요. 비 오면 작물 재배용 100m 들어오면은 관정 나옵니다. 풍수 세 가지 봅니다. 저는 직통으로 들어오는 살바람 없는지, 내 땅은 능선을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북쪽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은 이쪽에 있는 능선들이 차단하고 있죠. 서쪽으로 불어오는 바람 차단하고 있죠. 남쪽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도 능선이 차단하고 있죠. 동쪽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은 이 능선과 도로에서 분산시키고 있죠. 직통으로 들어오는 살바람 맞지 않는 풍수 좋은 곳이고, 간격 넓죠. 사계절 햇빛 잘 들어옵니다. 당연히 바람, 생기유통이 잘 되는 풍수 좋은 땅입니다. 왔을 때 포기 항목 없죠. 용인이면. 왔을 때 유익 항목, 자연 속에서 누리실 수 있는 모든 거 다 누리실 수 있죠. 위치, 용인, 문제 없죠. 생활 편의 항목, 마트, 병원, 학교 주변에 다 있죠. 배우 인구수, 숲야영장 하신다면 수도권 3천만 명 이상 대상으로 목적 사업 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 축사 없습니다. 선하지 아니에요. 고압선 없고, 묘는 땅이 크니까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임야 땅이 크니까 묘는 크게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는 한. 그리고 묘는 선친을 풍수다 보면서 모신 자리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으면 치료 청구하셔서 치료 받으시고 상생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교통성, 예, 도로 보셨죠? 여기까지 올라오는 도로 조건, 노폭, 왕복 비행도 가능하고, 땅 모양, 예, 경작개편부,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 정도인데, 예, 이 땅은 깔끔합니다.
매끄럽잖아요. 땅이 직선으로. 이런 식으로 구불구불된 땅도 없고 로스 없는 좋은 땅입니다. 땅 상황, 예, 일조 좋습니다. 통풍 좋아요. 토양, 토질의 양부, 관계의 배수, 예, 이 땅은 사양토입니다. 그러니까 물 빠짐 좋죠. 땅의 깊이는 30에서 60cm 중이니까 좋은 것이고, 강수량은 1300에서 1400이니까 우리나라 평균 강우량 1260보다 더 오고, 평균 온도는 11도에서 12도, 마이너스 11도까지 내려가고 35도까지 올라갑니다. 나무는 기타 천나무리로 18에서 30cm 지름에 41년에서 50년, 그러니까 수분 충분하게 있는 것이고요. 탄소 흡수량은 1500대입니다. 개발허가는 20% 기준으로 나오면 29%인데 개발할 거 아니고 수배양장으로 활용할 거니까 100% 개발 가능합니다. 수배양장으로는. 땅 주변 상황, 예, 자연 조건 그대로고 전원단지들이 있고 좋은 곳이죠. 경사도, 예. 30도 이상이 19.07, 25도에서 30도가 23.78, 20도에서 25도가 28.41, 요 아래 개발이 되는데 색깔로 보시면 요거고요. 나중에 전원단지 개발할 때 참고할 사항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등급, 용도적 법제적 평가, 개발, 이용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땅은 수비야영장으로 활용하실 것이니까 환경 1등급은 오히려 장점이 됩니다. 배수로, 도로만 있다고 건축 못합니다. 배수로 있어야 되는데 배수로 바로 앞에 있고, 공바위 차이, 임수권리, 임대 상하, 기측 항목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말소 기준 권리로 다 없어진다 이런 말 안 하는 겁니다. 그런 물건만 찾아서 방송하면 돼요. 물냄새, 맛, 공기냄새, 땅냄새, 이웃 분위기, 동네 분위기 현장 가셔서 모두 다 확인할 사항이고 지자체 협조적이지 않은 곳입니다. 법에 맞춰서 딱 해야 돼요. 누구나 다 오려고 하는 곳이니까 치킨 배달 됩니다. 손주들 나중에 올 때 미래가치 330억짜리 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각자 항목 적용해서 나는 이 땅 얼마에 입찰 봐야 되겠다 판단하시면 됩니다. 낙찰 받으시면 취득세 나오고 가지고 계시면 보유세 나오고 경계 측량 굳이 할 필요 없다고 보는 사람이죠. 저는 땅을 경계 따라가지고 개발할 거 아니면 경계 측량 할 거 없다. 매끈하잖아요. 땅도. 그리고 현장에 가서 위성으로 다 내 땅 경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이니까 산지 전용비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100% 감면받고 목적 사업 하실 수 있게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그런 거 도와드린다고요. 제하수 관정비 100m면 한 중공 정도 비용 나오겠고 행정비 땅은 토목할 때 땅 성형 위한 토목비와 개발 위한 토목비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돈을 절약하실 수 있어요. 건폐율 용적률 따주시고 기타 나중에 내가 다시 판다고 할 때 얼마에 팔 수 있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종합 판단하셔서 입찰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입찰가, 조언까지 같이 드립니다. 전국 9만여 건 공매경매 지역별로 낙찰가가 있습니다. 더 쓰고 낙찰받는 것보다 적절하게 쓰고 낙찰받는 것이 훨씬 좋아요. 그런 거 도움드려요. 예, 이 기준을 가지고 물건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은 캠핑교회로 오픈하려고 하는 거니까 수배야영장 그 부분 들어가는 비용 추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땅의 규모를 보시면 여기 대토해야 되는 이 부분 서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고도가 202예요. 여기서 이쪽으로 213 고도까지 땅 길이 116m, 213 고도에서 234 고도까지 땅 길이 63, 234에서 237, 247까지 땅 길이 141m입니다.
이 수치를 메모해 가면서 보세요. 그래야지 땅의 규모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247고도에서 269고도까지 땅 길이 50입니다. 269에서 264까지 땅 길이 41m입니다. 202고도에서 242고도까지 땅 길이 98m, 242에서 244까지 땅 길이 62m, 244고도에서 265고도까지 땅 길이 90m입니다. 내 땅의 능선은 264에서 254 내려왔다가 272로 올라갔다가 265로 내려갑니다. 304m예요. 그래서 전체 땅 길이는 965m입니다. 고도차는 가장 낮은 부분이 202m, 가장 높은 부분이 272m, 고도차 50m, 아파트 18층 높이입니다. 네, 내 땅 고도차는 아파트 18층 높이입니다. 자, 도로. 항상 임야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길입니다. 도로예요. 여기 하나 대토에서 문제 해결하면 도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여기로 이어서 들어오면 되죠. 202m부터 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272m까지 흰색 도로예요. 153m 직선거리에 경사 18.1 도로법상 도로허가가 나옵니다. 이 땅은 국립공원에 있는 산이 아니고 일반 산이기 때문에 18% 기준으로 도로허가를 내주고 1% 재량권 더 주니까 도로허가 나오는 거 실제로 요 경사예요. 요게. 그 다음에 202에서 213까지 116m 13.5예요. 도로가 나오죠. 102에서 242고도까지 직선으로 98m 13.5 도로법상 도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350m 4.09예요. 그래서 도로는 가장 낮은 고도에서 가장 높은 고도까지 153m 도로 내주시고 202에서 213 고도까지 116m 도로 내주시고 202 고도에서 242 고도까지 98 도로 내주시고 가운데 353m 도로 내주셔서 전체 717m 도로를 내주는데 주차장을 겸용으로 도로가 8m 폭이면은 4m면은 교행이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동시에 쓸 수 있게 8m 폭으로 주차장 겸용 도로 내주고 동시 287대 동시 주차 가능하게 들어가는 개설비 3억 6,438만원 들어갑니다. 이곳에는 캠핑장 사이트를 270개 전개할 거예요. 30평씩 넉넉하게. 그러니까 주차, 동시 주차 287대면 충분하죠. 관리사동은 철근 콘크리트로 25평, 바닥평수 3층으로 75평, 2억 2,500만원 들어가겠습니다. 1층은 판매시설, 2층은 나 사는 집, 3층은 카페, 뷰카페 그렇게 올리시면 좋겠고 1층은 판매시설과 함께 텐트 고깃집 할 거니까 정육시설 넣어가지고 고기 손질해서 정육 냉장시설에 넣으면 고객들이 와서 고기 선별해서 파시기만 하면 되니까 텐트 고깃집은 운영이 아주 수월합니다. 캠핑 숲사이트 전개하는데 270개 하나 30평씩 1억 1,020만원 들어가겠고
샤워장은 공용 아니고 개별로 270개 만드는데 3억 4,290만 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총 투자비는 수배양장 오픈하는 비용, 도로 개설비 3억 6,438만 원, 이 도로 개설비는 나중에 전원단지로 땅 작업해서 분양할 때 그대로 쓸 수 있는 도로를 감안하면서 만드는 겁니다. 관리사동 2억 2,500만 원, 수배양장 사이트 전개비 1억 1,020, 개별 샤워장 개수대 화장실 3억 4,290, 총 합계 10억 4,248만 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매출은 얼마나 일어나겠냐? 여기는 용인입니다. 그래서 일반 캠핑장 6만 원만 잡는데 더 받겠습니다. 9만 원. 그래도 싸요. 1년 추정 매출 일반 캠핑장으로 하시면 1년 6개월 정도 24,219개 판다고 보고 9만 원 곱하면 21억 7,971만 원 매출 가능하고, 캠핑교회로 하시면 59,094개 가능하고 53억 1,849만 원 매출 가능합니다. 캠핑장보다 매출이 2.44배 많아요. 365일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거로 하시겠습니까? 캠핑교회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캠핑장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오실 수 있게 편의만 제공하면 돼요. 그럼 손익분기점, 개설비, 땅값 빼고 10억 4,248만 원 들어간 비용, 일반 캠핑장 24,249개 1년 동안 판매가 되니까 43,044고 객단가 5만 원으로 나누면 0.48년이면은 손익분기점 원가 회수가 되고요. 캠핑교회 투자비 10억 4,248만 원, 1년 59,094개, 일반 캠핑장보다 2.44배 더 팔 수 있으니까 17,641, 9만 원으로 나누면 0.19년, 한 2달이면은 투자비 다 뺄 수 있습니다. 어느 곳으로 하시겠습니까?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이런 것 전문적으로 도움드려요. 법 적용해서 내가 원하는 땅 낙찰받고 활용까지. 용인시에 있는 임야입니다. 1068평이고 텐트 고깃집, 캠핑교회, 1년 연매출 115억 6,849만 원, 캠핑장으로 오픈하고 텐트 고깃집 동시에 운영하시면 84억 2,971만 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명기 탈출하기 위해서 대토 하나 해결하면 총 들어가는 비용 땅값 18억 들여서 땅 가치만 330억짜리 땅 만들 수 있습니다. 땅 낙찰받고 품으시는 여러분들의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